너희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우니 이제 오지 말아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외로우실까봐 일부러 이사도 어머니 근처로 왔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냐. 내가 네 시어미가 맞긴 하냐? 내가 네 집 가면 너희만 불편한 줄 알아. 나도 너희 오면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은 건데 그런데 너희는 그런 엄마가 우습게 보이냐? 엄마 우리 그냥 놀러 왔을 뿐이야. 내가 뭐 어쨌길래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라면 지긋지긋하다. 집에 와서도 밥 차리고 물 떠다 바치고 너희는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엄마 부려먹지 않니? 냉장고 뭐 사다 놓으면 싸그리 다 가져가고 손주들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눈치 보는 것도 너무 힘들구나. 엄마는 자식을 이렇게 막대해도 돼. 솔직히 요새 우리 같은 자식들이 어딨어. 부모 나몰라라 하고 집에 오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찾아와도 난리야. 니들 편하자고 온 거 아니었냐? 정작 와놓고서 나랑 대화 한번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쟤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으면서 반찬 투정이나 하고 내가 니들 출가시키면서까지 반찬 투정 다 받아주고 설거지 한번 도와준 적 없는 녀석이 니들 식사 시간에 다 맞춰야 하고 니들 오면 동네 운동 가기도 힘들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내 하루가 다 가는구나.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너무 속상하네요. 반찬이 입에 안 맞아서 그이가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짜다 싱겁다 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께서 밥 먹으러 오라 허락하셔서 마침 회사 퇴근하는 김에 들러서 먹고 갔던 거였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엄마가 여태 너희에게 해준 건 눈곱만큼도 생각 못하는구나. 오로지 니들 생각만 할 뿐이지. 이제 그만하자꾸나. 더 하다간 너희나 나나 마음만 상할 것 같다. 할 말 다 해놓고 뭐 어떻게 엄마만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엄마 생각하느라 오빠 내외랑 얼마나 의논을 했는데 우리 성의도 모르고 바쁜 우리 애들 할머니 기쁘게 해준다고 찾아왔는데 좀 뛰었다고 손주한테 어떻게 그리 말해.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밖에서 보자꾸나. 내가 네 집에 가는 것도 싫고 니들이 내 집에 오는 것도 싫은 것이 마찬가지니 밖에서 보고 헤어지는 게 제일 낫다 싶구나. 저는 올해 72세가 된 호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다른 자식들은 명절날이나 1년에 1회서 이번밖에 안 온다며 볼멘소리를 하지만 저는 차라리 이렇게 힘들 거면 자식들이 안 오는 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주들과 자주 찾아오면서 생색내는 아들 딸들이었고 저 역시 그것이 고마워 버선발로 나가고는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이 반갑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아직 어리기에 오면 떠들고 공 가지고 놀다가 살림살이 남아나지 않고 잘 지냈던 아랫집 이웃들과 쌈박질까지 나니 저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자식들 다녀갈 때마다 골병 들고 자식들도 늙은 제 처지를 잊은 건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제 모든 것을 앗아가도 부족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병택에서 태어나 22살 꽃다운 나이부터 주변 남정네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 친정에서는 제가 결혼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장녀로 태어나서 중학교만 졸업한 후 바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 남동생 2명 있는 거 학비되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건네주어 살림 미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랬기에 22살 때부터 저에게 다가오던 남자들을 쳐낸 것은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 네가 가정을 생각한다면 부모 무능력한 거 뻔히 알면서 네 남동생들 두고 시집가 버리면 안 될 말이다. 아직 젊으니 조금 더 일해서 살림살이에 보탰다가 몇 년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 그 당시 제 동생들 한 명은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저와 달리 바로 아랫동생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한 부모님이셨고 그의 비용은 제가 뒷바라지했지만 저는 그것이 큰 누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첫째,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해서 녀석이 사회에 나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일하면 저는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데도 저는 저를 위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기에 남들처럼 예쁜 화장과 드라이머리와 뾰족 구두 원피스 같은 것을 언젠가 제 돈으로 마음껏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동생은 제법 성적이 좋아서 대학교까지 가게 되었고 그 등록금 또한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생이 대학 들어갈 때 제가 24살이었는데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해서 졸업할 때 되면 제 나이는 30이 넘을 겁니다. 그 당시 30 넘은 여자는 노처녀였고 중매자리도 한참 혼기를 지닌 남자거나 재치자리로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런지 저는 가족들이 버거웠고 계속된 희생 요구에 제게 주어진 의미라는 것 다 벗어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의 감시에도 제게 끝까지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 그 사람만큼은 오랫동안 저에 대한 마음을 꾸준히 표현한 사람이었기에 그 의지와 끈기를 믿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쉽게 놓아줄 것 같지 않았기에 혼전 임신부터 하게 되었고 결국 부모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고서야 내놓은 자식 취급당하며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저는 첫 아이를 낳았고 첫 아이가 아들인지라 저는 집안의 경사를 받았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인데 이어 바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힘들게 아들 둘을 낳으셨는데 우리 남편은 그중 차남이라서 장남인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시집살이가 독하고 매서웠습니다. 손이 귀한 집이라 그런지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하진 못했고 그런 형님이 안쓰러웠지만 제가 뭔가에 도움이 될 수도 없었기에 그저 자식 때문에 맘 아프지 않게 되도록 형님 앞에 안 나타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예뻐하셨고 특히나 첫 번째인 제 아들은 많이 아꼈는데 제 딴에는 오지랖 넓게 형님 생각해서 시댁에 많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형수님이 반찬 많이 만들어 놨다고 가지러 가라는데 이번에도 안 갈 거야. 됐어 우리 다녀가면 형님 또 애 못 낳으신다고 들들 볶일 텐데 내 맘이 안 좋아서 그래. 어머니가 우리 얼굴 보러 오래 우리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오라는 거지. 그럼 당신이랑 애들만 다녀와. 나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몇 번이나 오라는 거 저는 거절을 했고 남편도 제가 안 간다니 굳이 가지 않게 되어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오게 됐는데 우리 집에 오면 니들 내가 잡아먹냐고 노여워하셔서 저나 남편이 많이 곤란해졌고 그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서 저희는 시댁의 거진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못된 것 네가 우리 손주들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 했는지 알면서 그렇게 집에를 안 와 천벌 받을 것 너도 똑같이 너 같은 며느리 맞아서 살아봐라. 그럼 내 마음 이해할 테니.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실 때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많이 서운해하셨고 남편은 그것이 평생 한으로 맺히게 되어 저에게 가끔 술에 취해 원망을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댁뿐 아니라 친정과도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기에 그냥 결혼하고 독립이 되었으면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보기에도 아이들이 보기에도 제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어머님 혼자 계셨으면 자주 찾아뵀을 것 같은데 워낙 어머님께서 형님에게 아이 못 낳는 것에 구박하셔서 눈치껏 저희가 안 간 것이고 친정하고는 이미 왕래가 끊긴 지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된 것이었는데 그게 제 삶의 오점으로 남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 딸들을 저희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식 둘을 가르치려고 뼈 빠지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줄 수는 없었어도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도 항상 많이 챙겨주며 공부할 동안 제가 챙겨줄 것은 최대한 챙겨주었고 아들, 딸들은 그런 제 보살핌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아들과 딸은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 다들 직장에 들어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제 짝을 구해왔는데 다 자기 수준에 맞고 집안도 비슷한 사람을 골라와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낳고 평온한 가정을 꾸려서 저희 부부는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젊어서 열심히 일에 매진한 끝에 저희 살 집도 있었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는 마련하게 되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건강 지키면서 여행이나 다니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출가시키고 숨 좀 돌리려고 할 무렵 남편이 지병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몇 년 앓다가 저를 두고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도 저는 자식들에게 단 1번도 부담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행여나 남편에 관해서 병수발을 떠넘길까 싶어 근처에도 안 왔지만 제가 먼저 부른 적도 없었고 명절에도 마찬가지로 오면 오고 말면 말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식들은 조금씩 저희 집에 왕래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지 않아 더 자주 오게 되기는 했습니다. 딸은 지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소개받아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과 사위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기에 둘이 사는 곳도 비슷했습니다. 딸은 며느리랑 또 동갑이기도 해서 저희 없을 때는 친구처럼 말도 트고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무렇지 않았고 그렇게라도 가족끼리 단란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탓에 며느리도 사위도 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보다 편한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맨날 잔소리 하시는데 어머니는 잔소리도 없으시고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요.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 배려도 많고 사람 편안하게 해줘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해 많이 오해했었지요. 우리 장모님 같으신 분들만 많으시면 자식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국이시라니까요. 아이고 비행기 그만 태워라 어지럽다 다들 부담 안 되게 편히 사는 게 좋지. 부모라고 자식들에게 기대해서 안 되고 자식들도 부모라고 바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적당히 거리감 있게 사는 게 제일 좋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그 당시 남편을 떠나보내고 적적한 상태였습니다. 밑에 있었던 사람을 잃고 혼자가 되니 밥맛도 없고 뭘 해도 전혀 즐겁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 덕에 살도 쪽 빠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외로우니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러볼까 하다가도 막상 키우다 못 키우면 그 애들도 생명인데 나 외롭다고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시도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자식들이 찾아와서 도란도란 이야기해주니 자식들이 가끔 듣는다고 연락 올 때는 반가워서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쳐나가 자식들을 반겼지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자식들에게만은 한없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제 상태를 보고서는 자식들끼리 모아 머리 맞대고 의논한 것에 대해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저희가 자식들끼리 모아서 의논한 건데 지금 있는 집 처분하시고 저희들 집 가까운 데로 옮겨오시는 건 어떠세요? 니들 곁으로 말이냐. 응 엄마 우리 가까운 데 살면 걱정도 안 되고 엄마도 자주 찾아볼 수 있잖아. 우리 애들도 자주 찾아오고 같이 나들이도 하고 얼마나 좋아. 저는 아들딸의 제안에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비록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사무치는 매일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식들 곁에 가서 자주 본다 한들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는데 간혹 배우자 먼저 떠나보내거나 황혼 이혼한 친구들이 외롭다고 자식들 근처에서 살고는 했는데 좋다는 친구도 있었지만 불편하다는 얘기들도 많았기에 고민이 됐습니다. 평소 성격 같으면 불편해할 것 같긴 한데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좋으니 더 망설여졌던 겁니다. 제가 고민하자 친구 하나가 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자식들 온다고 하는데 나는 아들만 오고 손주들과 며느리는 안 온대. 명절이 다 같이 식구 모여서 조상님께 제올리고 밥 같이 먹고 화합의 장을 만드는 자리인데 날랑 아들만 의무적으로 잠깐 오니 그것도 참 못할 짓이더라고. 맞아 요새 그런 자식들 많아. 네 자식들 말만 들어도 예쁘다야. 그렇게 부모에게 신경 쓰는 자식들 별로 없어. 아들 부모 멀리 살려 하지 귀찮게 누가 가까이 살고 싶어 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자식들을 잘 키운 것 같기는 해서 어깨가 으쓱해졌고 이참에 진짜로 자식들 곁에 가볼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하늘이 도와주는지 집도 생각보다 빨리 팔려서 돈을 쥐게 되었고 아들이랑 딸 내외가 산다는 동네에 딸이랑 같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랑 딸 아파트는 단지가 바로 붙어 있었고 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으면 좋겠다며 자기 아파트 위주로 알아봤지만 버스 정류장이 멀어 대중교통 타기가 불편했고 아들이 사는 단지는 나홀로 아파트라서 주변에 단지가 너무 없어 관리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에 적당하지만 나중에 팔고 나오기 쉬운 30평으로 선택했고 제가 매매한 집주인이 그곳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며 돈복 있는 집터라고 말을 해서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층수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10층이었고 인테리어도 좀 되어 있어 제가 손보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좋아서 그곳으로 결정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사 오던 날 자식들과 손주들은 저희 집에 와서 손수 이삿짐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며 건배를 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축하해. 이제 자주 올 수 있겠다. 시간 날 때 나랑 운동도 다니고 산도 다니고 해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너무 좋아. 저도 껴주세요. 나중에 여자들끼리 뭉쳐서 같이 장도 보고 놀러도 가요. 그래 니들 덕분에
내가 외로울 틈이 없겠구나. 그래도 뭐니 해도 자식들이 최고다. 저는 정든 이웃과 남편과 한평생 살던 그리운 터를 떠나 새로운 곳에 둥지를 들고 앞으로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깨끗했지만 도배장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바꾸고, 저는 기왕 새로운 곳에 터를 바꿨으니 남편의 때가 묻은 가구들을 버리고 새로운 요즘 신식의 가구들로 다 바꿨습니다. 요새는 인테리어며 가구며 흰색이 좋다 하길래 모두 다 흰색으로 바꾸니 깔끔하기는 했지만 행여나 시커먼 때 묻지 않을까? 염려는 됐지만 확실히 집도 넓어 보이고 좋기는 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같이 좋고 싹싹했고, 특히나 아래층에는 제 또래 부부가 살고 있어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말도 잘 통하고 좋았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떡을 해서 돌렸는데 바로 앞집은 젊은 신혼부부가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랫집 옆집에는 우리 아들내외 같은 부부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아랫집만 떡을 가져다준 접시에다 직접 담근 겉절이 김치를 가져왔는데 저는 그참에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노인정이 잘 되어 있어요. 같이 만나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 가요. 제가 낯가림이 있어 잘 가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903호 때문에라도 가야겠네요. 고마워요. 잘 챙겨주셔서 이웃끼리 잘 지내면 좋죠. 옛날에는 떡 돌리고 이웃끼리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세상이 참 각박해졌죠. 저는 아랫집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랫집 사람은 제게 궁금한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도 주로 자식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한평생 살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남편 먼저 떠나고 자식들 성화에 자식들 사는 곳 가까운 데로 오게 되었죠. 얼마나 딸과 며느리가 잘 챙겨주는지 고마워요. 내가 그냥 사시던데 사시지 그러셨어요. 혼자 맘 편히 사는 게 낫지 자식들 가까이 살면 아주 피곤해요. 아랫집 사람은 치를 떨듯 얘기를 했고 저 또한 그 연유가 궁금했습니다. 나이 들어선 보통 자식들이 부모 챙기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랫집은 반대였었지요. 딸이랑 가까이 사는 것도 문제고 며느리 곁에서 같이 사는 것도 문제예요. 가까이 살면 걸핏하면 둘 다 애들 주렁주렁 달고 와서 쉴 틈도 없고요. 며느리나 사위까지 오면 손님상 차려야 돼요. 아들 딸만 오면 반찬도 신경 덜 쓰고 간단하게 보내면 되는데 어디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그게 통하나요? 사위고 며느리고 요즘 사람들 입맛도 까다로워서 그거 맞추느라 눈치 보이고 힘들고 또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지들 집에 가끔 가보면 돼지 마구창같이 더럽게 살면서 저희 집에 오면 비위생적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데요. 왜 그걸 903호가 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찝찝하다 하면 알아서 치우라고 해요. 우리 집인데 어떻게 그래요? 아들이며 딸이며 지역짝꿍 얼마나 챙기는데요. 아주 뒤집어질걸요. 설거지 한 번이라도 시켰다가 바로 사이 틀어지는 거예요. 상 차리고 청소하고 하려면 주곤 한다며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이 나이까지 시집살이하는 것 같다며 치를 떨었고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듯 표정을 하니 좀 살다 보면 상전이 아주 따로 없다며 자연스레 골치 아파질 거다라고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좀 낫지 않아요. 며느리는 그럴 수 있는데 딸은 그래도 엄마 편 돼주잖아요. 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큰딸은 친정 오면 들어눕고 애들 저한테 다 맡기고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참 젊은 애들 늙은 부모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라니까요. 비단 우리 집 문제뿐만이 아닐걸요. 아랫집 말을 들어보니 내가 실수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딸들이 저희 집에 드나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로소 아랫집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자식이 3명이고 딸도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 애국하는 제 자식들이었지만 저는 정작 손주가 예뻤지만 저희 집에 오는 것만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랫집하고 같은 또래인지라 노인정도 같이 다니고 언니 동생하며 잘 지냈었는데 바로 손주들 때문에 어긋나져 버렸습니다. 아들과 딸의 손주들 연령은 유치원에서 다들 초등학교 저학년인 손주들로 6명이었기에 한 번 다 찾아오면 몸살이 나고 누워야만 했습니다. 따로 찾아와도 3명이었고 다 모이면 6명이었으니 진땀이 났지요. 처음에는 그냥 몇 번 넘어가던 아랫집도 처음에는 말하기 껄끄러웠던지 인터폰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전화로 했고 또 나중에는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자네 손주들 대체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야?
뛰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던지 아니면 매트를 깔아야지 걔네들 일반 매트 가로도 뛰는 거 보면 다 들릴 것 같아 차라리 1층으로 가지 그랬어. 왜 10층으로 와서 층간소음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냐고 미안해. 손주들이 뛰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뛰어다니네. 앞으로 주의할게. 그게 도대체 몇 번째냐고 이런 말 하기도 내 입 아파. 좀 따끔하게 혼을 내란 말이야. 우리 박간 양반도 자네 이사 온 다음에 시끄러워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니까. 저는 아랫집 사람에게 너무 미안했고 도톰한 매트를 사다가 깔았는데도 손주들의 기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껏 사귄 친구와도 멀어지게 되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웃에 민폐나 끼치는 죄인이 되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사 와서 좀 깔끔하게 살고 싶어서 짐을 다 가져다 버렸는데 아들과 딸이 손주들 맡기는데 심심하다며 책이며 장난감이며 죄다 가져다 놓는 통에 저희 집은 어느새 한방에 손주들 물건과 여벌의 옷들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애들 장난감이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거실에는 미끄럼틀이며 그네며 정글짐까지 다 차지했기에 제가 아까운 살림을 다 버리고 온 보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김없이 주말에 애들을 맡기려는 애들한테 바쁜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기도 했고 어느 날에는 아프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중에는 엄마 건강이나 스케줄보다는 자기네들 볼 일이 우선이었던지 잠깐만 맡기고 금방 데리러 온다며 애저녁에 온 후 죄송하다는 말로 퉁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주들 간식이며 식사며 제가 다 준비를 해야 했고 온종일 애들이랑 씨름하느라 기운을 다 썼습니다. 밥 먹고 간식 먹는데 줄줄 흘리는 것은 기본이요. 깨끗한 벽지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 점점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드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참 속상했습니다. 제가 행주에다 퐁퐁을 묻혀 살살 닦아내었는데 지워지기는커녕 번지기만 할 뿐이니 한숨만 나왔는데 딸이 그걸 보고는 황당하게 웃으며 제게 행주를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울수록 더 번져. 그냥 미련하게 고생하지 말고. 그러려니 한창 벽에 예술작품 만들 때잖아. 애들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집안 살림이며 벽지며 거덜날 각오해야 돼. 당연한 듯 말을 하며 자기 새끼들이 더럽혀 놓은 새 벽지에 대해 그리 얘기를 하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딸에게 쏘았습니다. 뭐 미련하게 고생할 생각을 하지만 이네들이 내 살림 부숴 놨으면 미안하다 먼저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속상해할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야 내 말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왜 꼬투리를 잡고 그래. 손주들이 좀 그랬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속상해하유. 정말 애들 얘기 그만하고 나 밥이나 저 현기증 난단 말야. 배고파. 이 시간까지 밥 안 먹고 뭐하고. 여기서 달래. 네 자식들이 밥 다 먹고 끝냈어. 그럼 다시 해주면 되잖아. 밥하는 게 어려워. 반찬 몇 가지에다 해서 주면 될걸. 나 퇴근하고 엄마 고생할까봐 바로 애들 찾으러 왔는데 딸 저녁도 안 주고 보내려고 했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느라 피곤한 딸의 얼굴에 마음이 약해져 저는 다시 밥을 얹어 올렸고 밥을 아는 사이 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라든지 황태국 하나 더 끓이게 되었습니다. 밥을 하고서 내놓으니 딸이 많이 시장했는지 밥을 한술 떴는데 갑자기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만 휴지에다 백고물로 입안을 헹구었습니다. 어우 엄마 황태국이 왜 이렇게 짜. 이게 사람 먹는 국이야. 아이고 그렇게 짜니. 이게 왜 짜게 됐다냐. 어디 한번 간 좀 보자. 내 입에는 괜찮은데 이게 짜냐. 엄마 왜 이렇게 짜게 먹어. 엄마 나이 때 이렇게 짜게 먹으면 큰일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오빠 내외도 올 텐데 오빠 요새 혈압 때문에 짜게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먹으면 아주 기절하겠다. 내 입맛엔 괜찮은데 정짜다 하면 황태국에 물 붓고 끓이면 되지 뭘 그렇게 야단이냐. 이리 저라. 계란말이는 하나 먹어보니 심심한데 이건 케첩에 먹으면 되겠다. 엄마 난 케첩 안 먹어. 케첩에 당이 얼마나 많은 줄이나 알아. 우리 애들한테도 케첩이랑 돈가스 소스 같은 거 먹이지. 맛소스 한번 맛들이면 건강에 안 좋아. 아유 알았다. 알았어. 다시 끓여주마. 일단 있던 반찬하고만이라도 먹어라. 근데 네 오빠는 몇 시에 온다냐 모르겠네. 새언니랑 오늘 조금 일찍 끝나서 장 보고 온다 했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그때 대답도 하기 전에 손주들끼리 셋셋이 싸움이 붙었던지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고 어린애들이지만 무섭게 살벌하게 싸우는 통에 저와 딸은 황급히 달려가 손주들 다칠 세라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손주가 힘에 밀려 튕겨져 나가 가구에 머리를 박게 되었고 저는 행여나 다칠 세라 손주 머리를 살피고는 울지 말라 달래주었습니다.
손주들 장난감이나 책옷들이 있는 방을 마련해 줬기에 서랍이며 책장이 있었는데 새로 산 가구인데 다 까졌고 부서졌고 서랍은 타고 올라가서 이미 손주들 체중이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여기며 저는 딸이 애들을 데려간 사이에 혹여나 장난감 조각에 발이라도 다칠까 다 치웠는데 발쪽이 얼얼해지면서 손주들 장난감을 제가 받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색 있는 찰흙 같은 것들이 바닥에 덕지덕지 엉겨 굳어 있어서 떼기도 힘들었고 벽지는 낙서투성이에다 혼날까봐 벽지를 아예 벗겨낸 자국도 있었습니다. 딸은 6명이 애들에 휩싸여 당장 지 오빠에게 언제 오냐고 난리를 치며 전화를 걸었고 싸웠다는 소리에 부랴부랴 아들 내외가 근처에 있었던지 5분 내외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고생 많으셨죠? 저희 장 보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늦었어요. 그래 장 잘 봤냐? 장 본 물건은 어딨고 냉장고에 들어갈 것 없어 저희 차에 두고 왔지요. 냉장 보관할 것들은 없어서 저희만 왔어요. 애들은 다 밥 먹었죠. 그래 집에 있던 밥이랑 반찬이랑 과일까지 깎아서 다 먹였다. 걱정 말아라 엄마 저희도 좀 저녁 좀 주세요. 원래 바깥에서 좀 먹고 오려고 했는데 연지가 애들 싸운다고 부랴부랴 왔거든요. 근데 음식이 이미 다 나와서 그것도 포장해서 차에다 뒀어요. 오빠 입만 입이야. 난 국이 짜서 밥도 못 먹고 있었단 말이야. 포장한 음식 좀 갖고 오지. 곱창이라서요. 아가씨 어차피 곱창 못 드시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엄마라도 먹게 좀 가져오지 그랬어요. 우리 엄마 곱창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해 봐주고 수고했는데 딸의 한마디 하자 찬물을 끼얹은 듯 주변이 쎄해졌고 아들은 저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도 난감해하며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저 어머님 곱창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이이가 귀뜸이라도 줬음 좋았을 텐데 지금 차에 있는데 가져올까요? 금방 포장해서 가져온 거라 따뜻해요. 아니다. 내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곱창이 먹히질 않을 것 같구나. 니들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 노인들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 괜히 소화만 안 되고 어차피 곱창 우리 먹으려고 산 거니 가져가고 다음번에는 다른 거 사가지고 올게요. 아들은 그리 말을 했지만 단 1번도 먹을 것을 사온 일이 없었습니다. 딸도 저 생각해준답시고 자기 오빠에게 말했지만 정작 크게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집 자식들은 이것저것 부모님 먹으라고 많이 사온다고 하던데 그렇지만 그런 건 사실 바라지도 않고 상관도 없었어요. 자기 새끼들 있으니 먹을 것도 사올 만한데 당최 우리 집 자식들은 그런 잔정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들 내외에게 장 본 것 때문에 조금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애들 맡기는데 여보릇이나 장난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장 본 김에 애들 과일이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 좀 사오면 다 지들 새끼 입에 들어갈 텐데 저 좋아하는 곱창 신경 못 쓴 것보다 그것이 마음이 더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뭐 돈을 더 낼 것도 아니고 아깝지도 않지만 저도 나라에서 연금 받는 거랑 남편이 남긴 노후 자금으로 빠듯하게 달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충 저 혼자 아껴서 살면 살 금액이라 전에 혼자 살 때는 거진 돈도 남아 소액이 남아 적금도 붓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내외 가까이 살면서 손주들 6명을 보게 되면서 식비며 과일값이며 간식값이며 허무맹랑하게 들어가 버리니 얼마 전에는 가지고 있던 적금도 깨서 빵구 난 생활비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손주들 것만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와 딸 내외는 저녁을 따로 하기 번거로웠던지 맡긴 손주들 데리러 올 때 항상 저녁 식사를 하고 갔는데 성인만 4사람이니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서희가 회사 회식 때문에 안 들러서 그렇지만 서희는 키가 190이고 몸무게가 120kg인 거구라서 한 번 왔다 가면 냉장고가 거덜나고는 했습니다. 저도 어미인데 자식들이 푸짐하게 많이 먹고 배부르면 좋지요. 하지만 아까 전 딸이 말한 대로 황태국이 짜다 뭐가 싱겁다 이런 불만 불평들을 꼭 하니 그것도 사실 해주는 입장에서 개운치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다 다른 법이기도 하고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유난히 제가 한 음식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난리가 나서 저를 죄인처럼 다루니 저도 애써 차려주면서도 욕먹는 기분이라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수가 많다 보니 제 생활비로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사실 냉난방도 안 하고 문 열어놓고 지내고는 했는데 아들 내외나 손주들 오면서부터 바깥바람으로는 시원치 않은지 항상 에어컨을 켜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 번 맡겼던 손주들이었기에 반가운 감정이 더 컸지만 점점 맡기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일주일에 많게는 3번에서 5번 이상 맡기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참에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다만 니들 앞으로 손주들 맡기는 비용은 좀 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쓸 것도 아니고 다 너희들이나 손주들 입에 들어갈 거 아니냐. 제 말이 끝나자 찬물을 뿌린 것에 이어 얼음을 확 뿌린 것 같았고 서로들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딸은 아까 전만 해도 아들네와 티격태격했지만 금세 한편이 되어 제게 말을 붙였습니다. 엄마는 우리 애들이 지금 기껏해야 4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데 자식들이랑 손주 먹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다 내 새끼들인데 예쁜 건 예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렇다. 정말 너무하다. 엄마 다른 부모는 자식들에게 못 먹여서 난리인데 치사해. 정말 이제부터 우리 애들 먹을 건 싸가지고 오고 나도 더 이상 엄마 집에서 저녁 먹는 일은 없도록 할게. 그래 그러면 좋지. 손주들이 누굴 닮았는지 반찬 2정도 적잖이 하는 게 집에서 애들 잘 먹는 반찬 싸다 주면 편하기는 하겠구나. 저녁도 내가 차려주는 건 짜다 싱겁다 말들이 많으니 이들 입맛에 맞는 거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맞받아치자 딸은 기가 막혀 있고 저도 오죽 답답한 것을 지금껏 참아 넘겼으면 그러겠나. 딸이라면 어미 심정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우리 딸에게는 큰 바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잠시 생각하고서 얘기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내가 바빠서 애들 먹을 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애들 맡기는 어머니 용돈이랑 쓰는 식비랑 해서 드릴게요. 전부터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했었는데 미처 먼저 말은 못 꺼냈어요. 죄송해요. 애들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금전적 부담까지 드린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말인지 차라리 저희가 일정 금액을 드리고 아예 편하게 어머니께 매일 맡겼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딸과는 달리 아들이 잘 나간다 했더니만 며느리는 돈을 주는 김에 아예 손주들을 맡길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는 미안하지만 어렵겠다라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 가까이 살게 될 때 제일 조심할 게 바로 손주 내내 맡아주고 키워주는 거라 했습니다. 일단은 서로 금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관해서도 고민해 보기로 하고 아들, 딸 내외는 손주들을 데리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손주들과 자식들 있을 때 꽉 차 보여서 발 디딜 틈도 없어 보였는데 훅 나가니까 그나마 숨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방들이며 화장실이며 손주들이 다 뒤엎고 난리가 난 통에 저는 청소할 생각에 앞이 깜깜했습니다. 결국 항상 자던 시간에 잘 수가 없었고 항상 지켜왔던 생체 리듬이 깨지며 다음날 피곤한 건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아침 첫 시간에 건강검진 잡아놨는데 병원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나마 지금껏 돈을 안 받았기에 제가 불편하면 불편하다, 병원 갈 때면 병원 가야 한다. 말해서 안 봐줬지만 아마 제대로 돈 받고 했으면 저는 손자들 뒷감당하느라 제 명에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2명도 힘든 판에 6명이 손자라니 생각만 해도 기가 빨릴 지경이었습니다. 삼시세끼 챙기는 것 외에 청소하고 빨리하고 설거지까지 저를 힘들게 했고 아까 딸과 아들 사이를 보니 정작 만나게 되면 부딪히는 게 많았기에 그 사이에서 저 입장이 난감하기에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각종 행사마다 홀로 조용히 지내고 싶을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눈치를 준 탓인지 그 이후부터 딸은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많이 오지를 않은 편이었지만 딸보다는 그래도 많이 왔고 올 때는 항상 애들 식비와 제 수고비를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보탬이 좀 나았고 딸네 손주들이 안 오니 셋은 그나마 평온했습니다. 그래도 딸은 또 아쉬울 때는 아쉬웠던지 갑작스레 저희 집에 와서 애들을 맡기고 가는데 그때 저도 모임이 있을 때라서 외출 준비를 다 마쳤을 때라 거절했지만 무턱대고 제 사정은 봐주지 않은 채 훅 두고 가고는 했습니다. 그때 모임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꼭 나와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끝내 손주 3명을 데리고 나갔다가 일찌감치 눈총 맞고 집으로 왔죠. 그때 6살짜리 손주가 하필 또 수족구에 걸려서 딸은 어디서 걸려온 건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공짜로 애 맡겼다고 제대로 챙기지도 않는 거야. 요새 수족구 유행인데 사람 많은데 데려가니 걸린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아주 못 살아. 제가 사람 많은 곳에 데려갔다는 이유만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데려갔는데 웬수도 세상에 저런 원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손주 봐주지 않겠다 했지만 또 어디 그렇게 맘처럼 되나요?
딸은 또 미안했던지 금방 수그러져 와서 제게 고기 뷔페를 데려가며 미안하다고 살살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참에 제가 그동안의 불만을 털어놓으니 딸도 그 이후부터 제게 애들 식비 정도는 줬는데 하루 한 사람당 5,000원씩 쳐서 세시만 5,000원을 주었습니다. 참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안 받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도 따로 돈을 받으니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15,000원에 생색냈고 떳떳해했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딸 가진 죄인이라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자식들 곁에서 이사를 가기로 결심한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 전날 절 생각해 준답시고 들렀는데 바깥에서 한 끼 깔끔하게 먹으면 좋았을 텐데 밖에서 먹으면 푸짐하게 양껏 못 먹는다고 돼지갈비를 10kg를 사오고 각종 양념할 과일들을 사왔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편하긴 한데 양도 적고 저는 바깥에서 양념된 고기 좀 수상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어머님도 갈비 좋아하시고 우리 애들도 좋아하니 좋은 품질 고기 선별해서 사왔어요.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다만 양념이고 이거 내가 어찌 다 할지 손이 많이 갈 것 같구나. 그래도 한번 재놓으면 며칠 가잖아요. 어머님이 워낙 갈비 양념 잘 하시기도 하시고요. 남으면 냉동실에 넣고 드세요. 저희 집안에서는 각자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내부엌에는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 집이나 딸네 집에 갈 때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고 저희 집에서는 딸과 며느리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딸네나 며느리 집에 모일 때보다 저희 집에서 모일 횟수가 훨씬 많아서 제가 주방 일은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버이날에 저를 위한 날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저는 어버이날에 손주들과 아들 내외줄 갈비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다들 앉아서 TV 보고 들어 눕고 쉬고 있는 가운데 저 혼자 분주했습니다. 그렇다고 손주들이 저를 위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엄마 아빠 부모 가슴에만 카네이션을 달아준 상태였고 저를 위한 카네이션은 제 용돈 봉투에 그려진 카네이션 모양뿐이었습니다. 용돈도 딱 5만 원 넣고 대신 조그만 떡 케이크를 사왔는데 그래도 아들 내외가 나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많이 어렵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따로 손주 맡길 때마다 돈을 주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키위며 파인애플이며 제가 손으로 하나하나 다 깎고 믹서기에 돌려서 가진 양념한 걸로 갈비를 재서 냉장고에 조금 숙성을 시킨 후에 바로 찜을 했습니다. 다들 허기진 상태에서 갈비 냄새가 솔솔 올라왔고 아들이 부엌을 기웃대며 말했습니다. 갈비 언제 돼요? 애들도 배고프다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아님 잡채 좀 했는데 먼저 먹을래 그거라도 주세요. 엄마 집사람이 갈비 먹자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등가죽이 배에 붙을 지경이에요. 잡채를 한솥 했는데 손주들도 배고팠는지 와서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곧 갈비 되는데 먹지 말라고 막았지만 배고픈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뭐든 먹고 배를 채우고 봐야지요. 빨리 치워야지. 또 설거지거리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그릇을 씻어 위에다 얹어놨는데 오래 서 있어서 그런지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설거지를 하던 제가 한쪽 무릎을 부여잡고 인상을 찡그렸 빨리 치우지 않으면 쓸 그릇이 없었기에 꼭 참고 부랴부랴 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는 자기 새끼들에게 좋은 엄마 되기 바빴습니다. 한참을 걸려서 치우니 갈비찜이 다 되었고 저는 밥이랑 반찬이랑 이것저것 내놨는데 잡채를 먹어선지 다들 맛있다고 하면서도 많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나마 잡채 안 먹고 참아서 조금 더 먹었는데 워낙 마르고 많이 안 먹는 애라 한솥한 갈비찜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 잡채로 배 채우고 갈비가 많이 남았구나 그냥 한 끼 먹는 건데 하루만 밖에서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어머니 갈비가 참 맛있던데 어쨌든 갈비가 많이 남았으니 익힌 건 저희 좀 싸주시는 건 어떠세요? 애들이 배불러서 제대로 못 먹어서요. 그럴까 그럼 내가 싸주마 하고 가져다가 벌려 포장하려고 한 순간 그때 도어락이 열리며 딸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딸은 그래도 제가 카네이션 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화분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손주 하나는 제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용돈은 없었으나 카네이션 꽃이 있으니 그나마 어버이날 같았습니다.
갈비 냄새가 아직 채 빠지질 않아서 고기 좋아하는 사위가 주방솥에 남아있는 갈비를 보고 군침을 흘리며 젓가락을 가져다가 뜯었고 장모님 음식 솜씨 최고라며 엄지척을 하자 옆에 딸이 와서 맛보며 애들에게도 줬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미안한데 아무래도 네 시누이가 왔으니 갈비는 못 사줄 것 같구나.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아가씨랑 같이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는 딸을 한번 슬쩍 노려본 후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갔는데 정말 이번에 갈비가 맛있게 된 건지 사위와 딸은 갈비 먹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쨌든 며느리가 재료를 사오기는 했지만 여러 사람 맛있게 먹으면 더 좋으니 힘들었지만 요리한 보람이 생겼습니다. 저도 맛을 보고 싶었지만 사위가 워낙 맛있게 먹었기에 한 조각도 맛도 못 봤고 나중에 냉장고에 놔둔 거나 이래서 이번 해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딸이 다른 반찬을 찾고자 냉장고 쪽으로 와서 문을 열다가 갈비가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나서 그걸 꺼내와 제게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먼저 자기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갈비 남은 거 우리 좀 싸갈게. 오 서방이 너무 잘 먹는다. 그리고 오늘 장 봤어. 야채랑 과일들이 싱싱하던데 그것도 좀 갖고 갈게. 내가 통장 볼 시간이 없어서 며느리가 이것저것 장 본 것을 딸이 챙기며 가져갔고 저 갈비 맛도 못 봤다고 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도 엄마는 솜씨 좋으니 나중에 언제라도 해먹을 수 있지 않냐며 속 챙겼습니다. 거기다 허기졌는데 오늘 어버이날이라 애들 온다고 차려놓은 밑반찬들도 이것저것 손으로 집어먹어보더니 자기 입맛에 맞게 된 것도 같이 챙겼습니다. 딸년이 아니라 그야말로 날강도였지요. 딸이 열었다 닫은 냉장고를 다시 열으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친구들과 아랫집 이웃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가까이서 살아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 부모인 죄로 탈탈 털리게 돼도 아깝냐 치사하다라는 말밖에 못 듣는다.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의 탓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반찬 두세 가지에 간단하게 먹고 치워버리지만 여러 식구들이 있으니 반찬 하나 만드는데도 신경이 쓰였기에 정성껏 만들었건만 몇 개는 반찬 타박하면서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모든 반찬들을 쓱 도둑 맞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 때문에 힘들었던 감정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평소에 인내심이 바닥나 있었고 딸의 행동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버이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갈비도 못 먹고 허기짐에 신김치에다 밥을 먹어도 딸은 가지고 있는 반찬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어버이날이었죠. 멀리 살 때는 차라리 괜찮았었는데 가까운데 자식들을 보니 안 겪어도 될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알 것 같았지요. 자식들 가까이에 이사 오니 확실히 외로움은 없었죠. 그 이유가 너무나도 손주들 보기에도 벅차고 아들, 딸 내외 뒷바라지하기에 벅차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식들 수발만 드니 외로움의 감정이 비로소 사치라는 것을 알았지요. 다시 외로움을 느껴도 좋으니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서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내 시간을 갖고 싶었고 달달이 나오는 돈은 이기적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들은 잘해준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오래 당연한 거려니 부모라면 자식들과 손주에게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려니 생각을 하나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일단 또 하나하나 어지러워진 건 치워야 하니 갈비찜 하느라 잔뜩 나온 음식 쓰레기들을 버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마침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가지 않고서 서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동네 망신도 아니고 싸울 거면 자기네들 아파트에서 싸우지 말라 오게 왜 1층에서 싸우나 싶었습니다. 하도 손주들이랑 자주 드나들어서 저희 아들과 며느리 내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보자마자 이웃 주민들이 10층 내 자식들이구나 다 알아볼 지경이었는데 큰 소리로 두 남매의 내외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까지 보태어 더 화를 돋구고 있었지요. 아니 세상에 어버이날 때 엄마 모시고 나가서 갈비를 사드려야지 그걸 엄마가 직접 하게갈비 재료를 사오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언니 친정엄마 같았어도 그랬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양념고기 찝찝해서 저나 우리 애들도 못 먹는 판국에 어머니께 사드리는 것도 우습지 않아요. 외식 메뉴가 갈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한정식 좋아하는데 정갈한 거 사드리면 되잖아요. 어버이날 식사 한 끼 못 사줄 정도로. 오빠네,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가씨는 어머님께 봉투 하나 없이 카네이션 화분이랑 꽃 한 송이 사온 게 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제가 사온 갈비 냉장고에 있는 것까지 다 갖고 가요. 막말로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엄마만 사드릴 수도 없고 나랑 애엄마도 먹어야 하고 우리 애들도 먹어야 하는데 그럼 인당 5만 원씩만 잡더라도 얼마야오. 서방이나 나나 같은 회사 다니니 유리 지갑인 거 뻔하고 대출금도 내야 하니 그렇게 한 거지. 그 덕분에 너 엄마가 만든 갈비도 가져갔고 참나. 그러면서 형님 결혼기념일 선물로 처남댁 명품 목걸이 사주셨잖아요. 저번에 직원 부부 동반 모임에 처남댁 목에 걸고 있는 거 봤어요. 그게 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어머님 식사 사드릴 여유는 없으시고 처남댁 500만 원 목걸이 사줄 여유는 있으세요. 500만 원짜리 목걸이라고요. 세상에. 나는 진짜 집 대출이랑 우리 애들 때문에 1푼 2푼 아껴 쓰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언니는 오빠한테 5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 받고서 어버이날 우리 엄마 고생시킨 거네요. 그래놓고 뭐 나한테 염치가 없어요. 그럼 염치가 있어요. 생활비 아끼려고 친정엄마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식재료들, 손주들 먹일 과일까지 다 털어갔으면서 아가씨 같은 딸 될까봐 우리 딸도 교육 잘 시켜야겠더라고요. 야, 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 다 했어. 그럼 형님은 여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입니까? 여동생이기 전에 내 와이프이고 우리 애들 엄마인데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한참 자식들이 목소리 높여 싸우고 있자 경비 아저씨가 나와 후레쉬를 비추며 거기서 동네 시끄럽게 뭐하고 있냐고 한마디 하자 금세 주춤거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니었으면 금방이라도 주먹이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앙심을 품고 차를 타고 각자 보금자리로 갔고 저는 그걸 본 후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습니다. 매매가 안 되면 전세라도 급히 놔달라고 말이지요. 더 이상 자식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뒤 자식들이 와도 있어도 없는 척하고 전화가 와도 정 떨어져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도 나 사이에도 모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와서 아파트만 바꾸고 살고 있는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네요.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자식한테 데이고 나서야 내 삶을 내가 가꾸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 뼈저리게 느꼈네요. 도망치고 이사간 뒤에야 자식들은 제가 다시 이사간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먼저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자 했습니다. 자식들은 뭐라 따지려고 했지만 그것도 듣기 싫으니 하지 말라 했죠. 가장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감정만 느끼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친구들 말처럼 자식 사이와의 거리감이 필요하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저였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혹여나 자식 근처에 이사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저도 누구보다 제 자식들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